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첫 파워 시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5 이제 대체하는, 저만의, 시황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비교해서, 그리고 또 하루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미국 시장 어땠고, 오늘 어떤 시장 흐름들로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마 매일 요 시간쯤 한 7시 반에서 40분 사이쯤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라이브로 갈 텐데 라이브로 가기 전에 그래도 먼저 워밍업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고요. 계속 많이 아껴 주시게 되면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 내용들 지난 금요일 날 마감했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이게 예전에 미래셋에 계셨던 서상영 연구원 예전에 SK증권 있을 때 잠깐 같이 근무도 해보셨지만 이분이 올려주신 자료 이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지난번 나왔던 이제 미국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올라가다가 빠졌습니다. 그랬던 내용들 봤을 때는 미국 증시 지수만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많이 보는 거 다우도 그나마 선전했는데 좀 위축됐었죠. 그리고 또 S&P 500 마찬가지로 갭 못 메꾸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메꾸긴 메꿨죠. 메꾸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고민이 많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 많이 보는 나스닥.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게 그거였었죠. 요 갭을 메꾸면서 안착을 되느냐라는 쪽들이 있는데 그게 19,900 일단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중요한 단계가 지지권이 두 개가 있다 라는 쪽들인데 잘 보시게 되면 요때 그 지지권 잘 만들어도 19,500 그리고 또 19,200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있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데 관세 얘기죠. 그거 가지고 또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바로 가는데 바로 갭 메꾸는 거 힘들어. 그러면 계속 또 이쪽을 터치를 할 수 있겠죠. 19,500과 19,200 요 사이에서 자리가 어떻게 지지되는지 19,500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지지 못하게 되면은 또 한번 출렁임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지금 분위기로는 바로 여기서 꺾인다라는 분위기도 좀 아니죠. 여전히 AI의 주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 보여줄 테니까 그런 쪽과 함께 시장 흐름들은 여전히 박스권 요 안쪽에서의 흐름들로 갖춰가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이번 주도 이슈가 상당히 많죠. 그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은 일단 미국 시장 동향들 봤었을 때 대부분 다 별로 안 좋았고요. PC 지표 잘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감 높다라는 쪽에서 이어졌지만 일단 관세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우르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승하던 게 좀 꺾였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러셀 2000이 좀 더 많이 하락했고 게다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표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매크로 지표들도 약간 좀 반응하는 모습들. 그래서 다시 달러 강세로 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10년물 국채금리 4.5 여기서 10년물 약간 좀 내려가나 싶었더니 다시 반전을 시도하는데요. 그래서 매크로 지표는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나왔던 것들 쪽에서 이제 월말이면 나오는 게 하나 그거죠. 물가 지표와 관련된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또 PC 지표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PC 지표는 많이 또 연주돼서 바라보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개인소득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비 지출도 괜찮았던 모습들인데 PC도 2.5 반올림에서 2.6으로 보여지는데 2.5대 중반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하는데 일단 요 분위기는 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한 4분기 정도죠. 그리고 그때쯤에서는 일단 쭉 하락하다가 2.5대 중반에서 지금 거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 예상했던 수준이니까 괜찮아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관심은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이거 계속 또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물가는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이쪽에 대해서 연준은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물가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심으로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로는 일단 관세가 드디어 부과가 됐네요. 그래서 관세 부과가 되다 보니까 행정명령에 서명됐고 그래서
이거 한다 말이 많았었지만은 결국에는 했습니다. 이럴 권한이 있느냐라는 쪽에 논란도 많고, 그래서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펜타닐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까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의문이 있었지만, 예, 강행했습니다. 강행하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 멕시코 동맹국이고 인접국가 쪽에서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생각보다 좀 우려했던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중국의 10% 부과. 근데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은 10% 부과를 했습니다. 즉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원유죠. 이쪽은 생각보다 좀 부과가 같은 비율이 아니었다는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동맹국 쪽 중심으로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이제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시장이 일단 그래도 걱정했던 불확실성 해소로 볼지, 아니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도 들어갈 거고, 유럽 국가 아니면 또 이제 아시아 국가들 쪽도 들어갈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작으로 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아직 안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 국가들 쪽도 이제 자 대기에, 자 너희들 카드 다음 인접 국가부터 25%씩 딱 때렸는데 너희들도 긴장하고 있지? 이런 쪽으로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이거는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조금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는 쪽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접 국가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식탁 물가라고 하는 직접적인 내용들 쪽에서 요게 이제 핵심이겠죠. 아보카도도 수입이 90%가 멕시코산이다. 예, 그래서 미국의 식탁 물가 비싸게 된 건 다 언급됐던 내용들이고,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의 약 한 2023년 기준으로는 285조 원. 참, 예, 많네요. 미국도 땅덩어리가 넓어서 좀 자급자족 안 됩니다. 예, 싼 데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온 게 125조, 약 한 44%입니다. 한 절반 정도죠. 그러면은 관세가 올라갑니다. 미국 물가는 당연히 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보게 되면 벌써 1년짜리나 한 또 1년에서 3년, 5년 이렇게 보는데 벌써 이게 3%대 중반으로 팍 튀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은 관세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물가 올라가겠네, 이거를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죠. 솔직히 잘한 정책이라고는 보긴 힘든데, 뭐 이건 정책적인 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맞다 보니까 시장에 불만이 많다, 바로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니까 또 피자수입의 3분의 2 과일, 견과류 이런 것들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오렌지 주스, 뭐 딸기 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슈퍼볼 결승을 앞두고 아보카도는 그래도 좀 고급 뭐 초밥, 롤 초밥 이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샐러드에도 들어가고, 약간 좀 미국의 소비자들이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겠죠.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일단 이게 이번 조치로 캐나다 GDP가 1.7에서 2.8% 감소하고, 타격이 크죠. 캐나다 당연히 보복 나올 겁니다. 근데 보복 나오게 되면 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는 쪽으로 미국의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러네요.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0.4%포인트가 하향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GDP를 보게 되면 약간 2.2%대 중반대, 2.6%대 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2%대 초반으로 꺾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봐야 되겠죠. GDP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은 0.7%포인트 상승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러면 2.2%대 중반대에서 이제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바로 0.7%다 보니까 3% 상승으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좋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도 당연히 충격을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미국의 입장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어떤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이걸 통해서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쪽인데, 막상 재정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가가 상승 요인들 나오고 거기다가 GDP도 깎아먹고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위닝 게임일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거기다 연준에서도 지금 이런 관련된 쪽의 얘기를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스탠스가 바뀌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절대 좋아하지 않겠죠. 거기서 또 하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요거 보게 되면은 미국 밑중의 큰 기업 중에서 하이닉스가 41%, LG전자가 25%, 삼성전자 20%, 하이닉스가 제일 크네요. 타격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LG화학, LG노출, LG에너지솔루션 한 17%, 14%, 이거 배터리 쪽이죠. 배터리 쪽 영향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도 보편관세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근데 하이닉스가 41%, 이건 얘기는
당연히 HBM 중심으로 엔비디아 쪽과 함께 연결시켜서 나오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그럼 AI 쪽에서는 더 비용들이 높아진다. 이걸 가지고 한국의 관세를 그대로 물겠느냐? 빅테크 기업들이 난리나겠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그렇게 우려는 있어도 아마 행정부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변화는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관세 전쟁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징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일단 관세 부과도 있겠지만은 딥시크 관련된 쪽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했고 트럼프와 회동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벌써 뉴스화가 됐을 텐데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는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공용칩이라고 AI 관련된 쪽에서 공용칩이라고 하는 쪽들은 하락하는데 브로드컴은 오히려 2.6% 올랐습니다. 에이직 쪽과 관련된 쪽들은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AI가 이제 가성비 높은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그렇게 그동안 비싼 엔비디아 공용칩으로 쪽들을 약간 경계하고 오히려 좀 다변화된 모습들로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에이직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시장의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여기 연결되는 뭐 SK하이닉스나 HBM 쪽은 과연 물론 엔비디아 쪽이 하락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겠지만 시장의 인식 과정들이 바뀌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에이직 쪽도 우리 들어가는데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인식의 계기가 하이닉스를 변화가 시킬 가능성은 있겠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29% 하락할 정도다 보니까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뭐 인텔, 뭐 AMD 다 약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반이 좀 잘 버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일단 눈길이 가는데 아직까지는 딥시크발 영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실적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올해 보여줄 거 많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한다. 테슬라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쪽에서 계속 또 올해 나올 주말 사이 영상을 그걸 봤거든요. FSD가 실제로 운영되는 거 FSD V12.5 12.5 이쪽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참 거기다가 또 주차할 때 보니까 주차할 지역 가서 P를 딱 누르니까 차가 알아서 싹 들어가는 물론 이거 국내에서도 지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 가서 손 까딱 이렇게 있다가 거기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야, FSD에 원년이 들어오는 것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남은 쪽들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은 약간 좀 위축됐고 거기다가 자동차 쪽들은 떨고 있죠. 자동차 쪽은 당연히 지금 관세 때문에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나머지 쪽들도 좀 별로 재미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애플도 힘내지만 주주환원 책보다 막상 판매량과 그리고 또 아이폰 판매량 그리고 또 서비스에서 주축이 될 이제 AI 인텔리전스 이쪽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다 보니까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알파벳 실적 발표 앞두고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인데 일단 알파벳은 밸류가 빅테크 중에서 가장 쌉니다. 물론 싼 이유가 있죠. 그런 쪽에서 기대는 좀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메타도 잘 버텼습니다. 이런 쪽들 빅테크 중에서도 성과를 기대하면서 조금 약간 다른 모습들로 가는 종목들이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우주항공 강했습니다. 오늘도 국내 쪽에서 우주항공 개발 종목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약간 좀 정체를 보이고 있죠. 보이다가 살짝 턴하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 밖에 지금 양자 컴퓨터 이것도 AI 관련 비용이 절감되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에는 도움이다라는 쪽에서 약간 기대감으로 이거 올랐습니다. 이쪽들 그래서 양자 우주항공 이쪽들 관심이 살짝 높아가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또 인티튜브 머신 같은 경우는 좀 하락했네요. 이거는 뭐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아직 시장에서 큰 변화가 아닐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고 지난번에 국내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 쪽들 상승폭들이 좀 키웠었는데 요거 팔런티어 반등했고 팔런티어 다시 전고점 때 그거까지 쑥 와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회사 관련된 쪽에서 이거는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 시즌에 따라서 성과 나온 쪽으로 조금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눈여겨봐야 될 거고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쪽은 여전히 이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 추세적으로 쫙 하고 가는 모습들이 뭐 팔란티어가 신고가를 난다든가 아니면 나머지 이번에 실적 발표했던 서비스나우 생각보다 좀 유축됐는데 빠르게 갭을 차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이나 매매하셨던 분들은 관심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관련주들 생각보다 알리바바 이거 다시 조정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지표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3월 전인대 관련된 쪽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둬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 크다 보니까 매매하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 또 바로바로 올라오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에너지 쪽들은 별로 조금 좀 생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특히 이제 뭐 IPP라고는 독립 업체들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쪽들도 생각보다 부진했습니다. 여전히 좀 차익 매물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AI 관련된 인프라 쪽에서 여전히 좀 재미없다. 에너지 쪽들도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좀 주춤하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것도 체크해야겠죠. 제가 준비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주간 일정 지금 항상 월요일은 일정들 한번 좀 체크하면서 보는 게 저희 하나의 코너였었죠.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월요일날 같은 경우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보다 보니까 신규 상장되는 게 이제 쭉 들어오네요. 삼양 NC캠, 삼양홀딩스 자회사인데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그리고 이제 세정제 이쪽으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그렇게 뭐 주가가 비싼 편도 아니고 근데 아마 반도체 쪽에서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출렁임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관심만 두고 일단 눈여겨보자 라는 쪽으로 보고 일단 첫 상장 때는 그냥 넘어가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일정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중요한 것만 볼게요. 그러면 ISM 지수 발표가 될 거고 미국 쪽, 중국 쪽, 차이신 쪽 또 이거 큰 이상 없냐. 그래도 제조업 지표가 살짝 돌려고 해요.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근데 이 관세 영향 때문에 조금 좀 부진할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에페크 플러스 회의 이거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감사한 얘기들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요거 중요합니다. 이유가 이제 안 되겠다. 트럼프가 압박이 들어오는데 우리 방위 쪽에서 어떤 미래를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거 관련된 쪽에서 논의가 들어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미국도 좀 지켜볼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쭉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들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포스코 인터 LG화학 뭐 이런 것들 LG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 2차전지 반개 2차전지 쪽들이죠. 이런 것들에 물론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올해 전망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재료용전기 실적 발표하는 거 또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 요것도 실적 관련돼서 현대가 준비하는 자율주행 그리고 또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쪽이다 보니까 좀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날은 일정 보게 되면 이날도 신규 상장주가 두 종목이 들어옵니다. 아이지넷 그리고 이게 뭐 보험 닥터라고 하는 플랫폼 개발했었는데 AI 쪽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소프트웨어로 들어오는지 요거는 좀 봐야 되는데 항상 신규 상장주는 첫날은 그냥 관망하세요. 그 다음에 흐름부터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PIE 어렵네 이름도 2000주 관련된 쪽에서 폼팩터 검사하는 쪽인데 배터리 셀 3사에 공급하고 해외 쪽도 들어갑니다. 공급사는 되게 다양해요. 거기다가 AI 비전 관련된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약간 로봇 자동화 솔루션까지도 있다 보니까 일단 회사 내용들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2차전지에 따라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나중에 2차전지가 반등했을 때 물량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모습들 나올 때 그때 한번 볼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패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미국 시장에서 발표되는 알파벳 실적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 밖에 머크 실적 아마 알테오젠과 연결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AMD랑 또 삼성전자랑 연결된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실적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페이팔 정도까지 그래서 결제 쪽 흐름들도 좀 체크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첫 정상회담을 이스라엘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쪽들과 함께 나오는 변화가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쪽들이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일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순서를 어디다 우위를 두느냐 정상회담에 우위를 두느냐 라고 봤을 때 요거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재건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예, 요거는 조금 좀 오버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나오면 좋겠지만 그쪽은 아직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일단 이날도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LG생활건강 또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발표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개선됐는지 이게 아무래도 어떤 화장품 쪽의 변화를 이끌어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하나금융지주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금호석유 정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구인구직 보고서는 이거는 예 아마 또 졸츠랑 ADP 민간 고용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보다 고용 보고서 주간이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나오는 정도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LG CNS 드디어 신규 상장됩니다. 의외로 지금 청약하신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시총 6조 원대인데 장 초반에는 살짝 움직일 것 같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AI 쪽도 하는 대표적인 대기업 회사고, 요거와 관련돼서 삼성 쪽에 삼성 SDS죠. 그거랑 연결시켜서 같이 보면서 아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리고 또 연결되는 하나의 또 방점을 찍을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요거 상장하면서까지 만약에 강하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수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LG CNS 같은 경우는 매매는 당장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좀 흐름 지켜보고 변화되는 것들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또 발표되는 게 미국에서 ISM 제조업 서비스업 쪽이죠. 이거 좀 발표가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국 쪽도 서비스업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노브노디스크 이제 111이랑 이번 주 실적 발표되는데 관련돼서 실적 나오게 되면은 또 저희 아시는 거 있죠. 예, 비만 치료제, 또 펩트론, D&D 파마텍 요즘 이게 더 세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같이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 CPI 발표될 거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보게 되면 회사들 쭉 발표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한전선 이런 거 전선 회사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관심 없는데 롯데에너지 메터리얼즈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SK 바사 요거 중에는 산일전기 실적 발표되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가 되고 GS건설 예, 그러니까 건설주들의 실적 발표. 지금 요즘 보게 되면 현대건설 실적 발표하고 변화가 강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한번 눌리면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자리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이런 정도 종목들의 실적 발표, 약간 대기업 계열, 중견기업 계열들 실적 발표될 거고,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KB금융. 금융주는 실적 발표가 들어오는데 이게 작년에 발표됐던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또 밸류업 관련된 쪽을 이번에 더 업사이드를 시킬 걸로 보는 게, 지난번에 야당 대표랑 만나면서 좀 니네 돈 많이 벌었지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 쪽의 실적 발표는 뭐 디즈니 뭐 이런 것 정도 그냥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디즈니보다 넷플릭스를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중요하네요. 퀄컴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A로 확장되는 국면 쪽에서 요거 움직이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온디바이스 AA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입니다. 2월 6일 목요일은 지금 실적 발표 쭉 들어옵니다. 이럴 때가 제일 바빠요. 실적 얘기 들 때. 개인적으로는 메리츠금융지주 아주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할 만한 회사 몇 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조정 나와서 좀 소외됐다, 언제든지 가야 되겠죠. 알아서 밸류업하는 회사, 이건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 정도 실적 발표하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전망치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이거 또 실적 들어오네요. 화장품주에 대한 변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롯데에너지 매트리얼즈의 변화는 살짝 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는 정도 보면서, 나머지도 뭐 다 보시긴 보셔야 되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더 확실하게 또 챙기시겠죠.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요 정도. 한화솔루션은 올해 태양광 쪽에서 어떤 전망을 가져가는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큰 변화 없을 것 같고, 미국 쪽에서 실적 발표하는 거 이제 6일날 아마존닷컴 이거 실적 발표하죠.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아마존닷컴의 확장세 AI를 통해서 딱 소매 쪽과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가는 길들 계속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라이릴리 나오죠? 실적 발표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또 허니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방산 쪽에서 그 나오는 변화, 로키드 마틴과 함께 나오는 변화 이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영란은행 기준금리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럽은 계속 올해도 공격적인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맞추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고용동향 보고서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고용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부 쪽에서 지출들이 정부 지출과 관련된 쪽들을 많이 삭감하면서 정부 고용들이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쪽에서 민간 고용보다는 세부적인 데이터들은 약간 좀 덜 나올 수 있겠다. 요거는 오히려 시장을 연준이 그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까지는 좋았지만 2월 달부터는 새 정부 들어서 바뀔 수 있다.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실적 발표됩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롯데케미칼, CJ 프레시웨이 이것도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 중에서 한국항공우주 개인적으로는 올해 전망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하나시스템 정도 이런 정도쯤 실적 발표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쪽에서는 미국에서 소비심리 평가지수, 소비심리가 생각보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요거 좀 위축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이것도 한번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변화가 보이겠느냐. 일단은 하락하겠죠. 지난번 금요일 날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추가적으로 조정권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여기 테스트가 들어오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2500선 초반대는 계속 또 테스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지지권 이 자리 쪽에서 안착하느냐 마느냐라는 쪽으로 보면서 거기를 계속 테스트할 것 같고,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AI 인프라 쪽에서 변화가 생각보다 다른 쪽으로,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로봇이나, 그러니까 AI가 결부돼서 지금 나오는 새로운 섹터 쪽으로 AI가 들어서 인프라 쪽보다는 인프라는 좀 쉬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나 로봇, 그리고 또 나머지 쪽으로 확산돼가는 과정들,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 이쪽도 AI가 붙는 쪽이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는 과정들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AI 기존에 주도했던 인프라 쪽 쉬고 나머지가 움직이는 과정 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AI 인프라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은 걸린다, 좀 쉰다라고 하더라도 전력기기 쪽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력기기 쪽들은 뭐 아무리 가성비가 좋은 AI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력 안 쓸 겁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거 뺀다고 하더라도 전력기기 쪽들은 오히려 지금 기존에도 여전히 쇼티지가 보이는 마당에서 인프라 쪽 계속 키울 거고, 거기다가 AI가 붙여서 갖다 둔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아마 전력기기 쪽들은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밀리게 되면은 이건 계속 매수 과정으로 먼저 이 안쪽에서도 체크하는 쪽은 전력기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이거는 계속 또 자리를 눈여겨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AI 인프라 쪽들도 결국에는 다시 돌릴 거로 생각합니다. 네, 돌리는데 시간은 미국 쪽과 함께 눈치 보면서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한 2490, 2500 정도쯤에서 여기서 지금 지지권을 마련하는지, 아니면 그렇다고 2550 저항은 돌파하기가 좀 무거운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박스권 쪽으로 보고 거기서 이상이 없는지를 보면서 시장은 그래도 섹터 종목적으로 좀 더 강화시킬 거다라는 쪽에 대해 무게를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지금 한국시장 관련된 쪽에서 제가 제 블로그입니다, 여기가. 네, 근데 매일 끝나고 지금까지는 수급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파워시황 저희에 맞기에 그래서 매일 요거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걸로, 이제 파워시황에서 아침마다 그 다음날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세 섹터를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들 계속 체크하는 거,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일단은 좀 더 연결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종목들은, 그러니까 중형권들보다는, 그러니까 좀 중소형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트레이딩하긴 좋겠죠. 근데 네이버가 잘 자리 맞춰가는지, 네이버는 개인적으로 한 22만 5천 원대 여기가 돌파 강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일단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나머지는 계속 트레이딩, 아마 금요일날 좀 매매했다가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 트레이딩 과정들 좀 더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수단매가 돌아간다 그러면 또 이렇게 쫙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또 빠지고 다른 쪽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사이버 보안주도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지만 이쪽은 생각보다 이게 다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총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쪽의 종목들을 대응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지니언스 같은 종목, 이스소프트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시총이 다 작다. 그래서 막 팍팍 매매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쪽은 뭐 이제 테마 아닙니다. 예, 계속 또 움직이는 과정들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MSCI 편입시키려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삼성 붙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강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네, 좋죠.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로보티즈 정도까지 이렇게 가장 주도다라고 보시면서 하이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과정들 보시면서 매매하기는 센 게 좋습니다. 센 게 좋은데 일단 레인보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하시는데, 일단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주춤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단기라도 그 이격 좀 조절했었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금융주는 만약에 반도체가 쉰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를 움직일 만한 조건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외국인들이 다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돼서 삼성화재 빠르게 움직였고요. 삼성화재 이런 것들이 뭐 10%, 11% 움직이는 장세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약간 좀 큰 자금, 크게 묵직하게 보는데 이거 지지권 들어왔는데 다음으로 간다, 이런 것도 매매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고가 종목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쪽들은 일단 로봇 쪽들은 다 강했기 때문에 신고가지만 타이밍은 다시 노린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나옵션은 죄송합니다. 너무 세긴 한데 지금 쪽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 비중만 갖고, 제가 줄이라는 쪽으로 말씀드렸지 그냥 가는 쪽으로는 비중만 관리해서 나머지만 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TU항공은 매매로 그냥 또 주춤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리 보고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크래프톤, 이거는 게임도 AI가 붙을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데, 이거는 또 묵직한 종목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다가 딱 쉰다 그러면은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크래프톤을 이해를 하시면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더 묵직할 때 사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급 관련된 쪽에서 쭉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쪽에서 관심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크래프톤이나 컴투스나 이거 연결되게 되면은 또 같이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게임주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살아있는 패턴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전력기기 쪽에서 산일전기, 이거 지금 보니까 어떤 보이에스 쪽이 이제 풀렸는데 물량이 나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기타 법인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 나오는 거 보니까 나오는 거 잘 받는 과정인데, 이게 한 번에 잘 받았으니까 쫙 돌아갈지 아니면 하루 이틀 더 물량 더 책 들어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 묵직했었을 때 자리를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조정 들어오는 모습들 보다 보니까 의외로 뭐 바이넥스 이런 거, 또 보르노이, 그리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보니까 리가캠, ABL 이런 종목들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제 기준에서 관심 있는,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만 관심 있는 종목들 쪽으로만 뭐 눈여겨보자란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D&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쪽도 하나의 시장에서 AI가 쉴 때 대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인데, 알테오젠 필두로 단기적으로 쫙 좀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쪽이, 그러니까 좀 같은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좀 덜 간 종목들이나 좀 늦었는데 탄력받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서 보셔야겠죠. 그런 관점 쪽에선 여전히 이쪽들도 대안 섹터의 흐름들로 보실만하다. 펩트론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제가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카페24, 뭐 엠노 이런 쪽과 함께 종목들이 그나마 흐름들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엔터 쪽도 하이브는 계속 또 수급이 들어오네요. 엔터주는 언제든지 움직여도 시장에서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턴도 그냥 이렇게 약간 고점이지만 그래도 약간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물량이 우르르 나올 것 같지는 아직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한번 엔터주도 챙겨보자. 그러니까 지금 대안되는 섹터들 이런 것들도 보면 관심 있게 일단 좀 보자라는 쪽들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저희가 잊혀졌던 종목 중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이것도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네요. 이게
뭐 호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벌써 한 이 정도 것까지 들어오죠. 근데 주가는 살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냥 바로 쫙 달리게 되면 호재를 안고 달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존 스타일로 그러니까 잠깐 치고 빠지고 할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냥 호재 나왔다고 해서 막 붙는 종목들은 아닐 거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사모펀드 쪽의 종목들은 뭐 거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많다라는 쪽이고 APR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이거 아직 바닥을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바닥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자화전자가 눈에 띄어요. 이거 이제 애플과 함께 성과가 나올 때가 거의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한화비전도 기대감은 있는데 많이 쳐졌다 그러면은 사모펀드가 관심을 갖네요. 이것도 한번 자리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분이 넘겼네요. 이제 보통 한 30분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월요일은 조금 좀 약간 더 챙길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파워시황은 이제 한 매일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매일 아침에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 또 종목과 섹터와 분위기 말씀드리고 국내 쪽에서 오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종목들의 흐름들까지 쫙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해주셔서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까지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훅 나갈 겁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 파워시황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